집중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희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기술입니다. 칼 뉴포트의 딥워크는 산만함이 기본값이 된 시대에서 왜 깊이 집중하는 능력이 압도적인 경쟁력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딥워크란 방해 요소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인지적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고집중 작업을 의미합니다. 뉴포트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성공은 재능보다 집중의 질에서 갈린다. 딥워크 vs 섀로워크. 저자는 이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딥워크 높은 집중력 필요. 새로운 가치 창출 배우기 어렵고 대체 불가 성과를 눈에 띄게 만듦. 섀로워크 이메일 회의, 메신저 누구나 할 수 있음. 바쁘지만 성과는 낮음. 문제는 대부분의 현대 직장이 섀로워크를 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왜 딥워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가? 뉴포트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지식 노동의 고도화,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학습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해짐. 자동화와 아웃소싱, 깊은 사고 없이 가능한 일은 점점 사라짐. 결국 딥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집중력은 훈련된다. 집중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설계의 문제입니다. 뉴포트는 다음을 강조합니다. 일정의 집중 시간을 명시적으로 배치, SNS 메신저 의도적 차단 한 번에 하나의 일만 수행, 집중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딥워크를 만드는 4가지 전략, 깊이 일하라, 루틴과 의식을 만들어 집중 진입, 지루함을 받아들여라,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훈련, 섀로워크를 최소화하라, 꼭 필요한 것만 남기기, 일의 종료를 명확히 하라, 퇴근 후 뇌를 쉬게 하기, 특히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은 집중력의 핵심 근육입니다. 바쁨은 성과의 증거가 아니다. 이 책은 바쁜 문화의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회의 많음, 생산성, 즉각 반응, 헌신, 멀티태스킹 능력 딥워크는 말합니다. 진짜 프로는 항상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깊이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딥워크를 실제 업무, 공부, 창작 루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날 없으세요? 하루 종일 진짜 정신없이 바빴는데 막상 밤에 딱 누우면 나 오늘 뭐 했지? 하는 그런 허무한 기분이 드는 날이요? 네, 오늘은 바로 그 문제, 가짜 바쁨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칼 뉴포트가 제안하는 아주 강력한 해법이죠. 딥워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뉴포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요, 이메일 처리하는 데만 드는 비용이 연간 100만 달러가 넘는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13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근데 이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낭비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뉴포트가 바쁨 숭배 라고 부르는 현대 직장의 아주 교묘한 함정이 드러납니다. 우리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활동들 있잖아요. 계속 회의 들어가고 슬랙 메시지 오면 바로바로 답하고 이런 걸 생산적이라고 착각하는 문화에 완전히 갇혀버렸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결국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측정하기 쉬운 것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는 진짜 가치가 뭔지 평가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대신 나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건 너무 쉽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메일 새로 고침하고 항상 바쁜 척하는 그런 덫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포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주 명쾌한 프레임워크를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딱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책의 핵심이죠. 딥워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방해도 없이 완전히 몰입해서 내 뇌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 새로운 코드를 짜거나 정말 중요한 전략 보고서를 쓸 때처럼요. 다른 사람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셜로우 워크입니다. 얕은 일이죠. 이건 우리를 계속 바쁘게는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머리를 쓸 필요는 없는 일들이에요. 끝도 없이 밀려드는 이메일에 답장하고 이 회의 저 회의 참석하고 간단한 서류 작업 처리하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얕은 일들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왜 문제냐면요. 진짜 비용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소피 르로이라는 경영학 교수가 주의력 잔여물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A라는 일에서 B라는 일로 딱 넘어갈 때 우리 뇌는 바로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뇌의 일부는 여전히 A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돼서 어떤 일에도 100%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딥워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뉴포트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때로는 좀 빡센 전략들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여기 4가지 핵심 전략이 있는데요. 일정을 딱 고정하는 것, 루스벨트 대쉬라는 걸 활용하는 것,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얕은 일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 이게 단순히 시간 관리 팁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뿌리부터 바꾸는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고정시간 생산성인데요. 이거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보통 우리는 일이 끝날 때까지 일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5시 반에 퇴근한다. 이렇게 마감 시간을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일을 끝내려면 뭘 해야 할지 역으로 계산해서 계획을 짜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신기하게도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알아서 쳐내게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다음은 루스벨트 대시라는 건데요. 이건 우리 집중력을 위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 같은 거예요. 원래 한 서너 시간 걸릴 것 같은 일을 딱 90분 만에 끝낸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아주 빡빡한 마감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스마트폰도 치우고 모든 알림도 끄고 정말 미친 듯이 몰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요. 딥워크라고 해서 무조건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설적인 벨 연구소의 사례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러 협업을 위한 시끌벅적한 허브 공간이랑 개인의 집중을 위한 조용한 스포크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놨어요. 그래서 허브에서는 동료들이랑 우연히 만나서 아이디어를 막 나누고 자기 자리인 스포크로 돌아와서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깊게 파고들 수 있었던 거죠. 협업과 집중,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딥워크라는 게 과연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만병통치약일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포트의 철학이 너무 이상적이고 특정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냐, 현대 직장의 냉혹한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 이런 지적들이죠. 이 비판들도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우리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비판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조언, 진짜 모든 사람한테 실용적인 거 맞아? 다시 말해서 딥워크가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전략이냐? 아니면 그냥 시간과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수 특권층만의 사치품이냐? 이 질문인 거죠. 이런 비판의 핵심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낸 온라인 서평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말 좋은 생산성 전략들이 많다. 하지만 그 전략들은 저자 자신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소위 학계 기술 엘리트의 특권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죠. 사실 현실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당장 상사가 이메일 보내고 슬랙으로 부르는데 저 지금 딥워크 중이라 답장 못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회의에 빠질 자유가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또 어떤 크리에이터나 자영업자분들한테면 소셜미디어 관리 같은 쉘로우 워크가 생계랑 직결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맥락이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아이디어와 또 타당한 비판들을 다 들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진짜로 우리 삶에 적용해볼 만한 핵심은 뭘까요? 모든 걸 막 한꺼번에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딱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자질구레하고 얕은 일들 때문에 정작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딥워크, 딱 한 가지는 뭘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진짜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